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1644-3119로 연락을 하시면, 이 번호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이거든요. 상담을 요청을 하시고 노무사나 변호사가 배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대신 구제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업시티의 김기용 대표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례들이라든지 최근에 코로나19 회사 인사노무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리니까 너는 또 일을 배워야 되니까 최저임금은 어른들이나 지키는 거고 너네들은 어리니까 최저임금 반만 줄게 라는 이런 식의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 의무도 사용자에게 임금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한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은 피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에 되게 위축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그 사용자, 그 사업주를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불법인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 임금까지 못 받으면 이중으로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근무했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단 노동부에다가 상담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다 연락을 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피해 입는 것보다도 사업주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불법적인 것과 부당한 것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불법이다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을 만기를 하면 혹은 1년에 8일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유급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나는 나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당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 본인들이 보기엔 부당하지만 사용자가 보기에는 부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설득을 해서 근로조건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나는 퇴사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공무시에서 18시까지 근로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 중에 업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2시에 퇴근을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6시간의 임금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지금 법정으로 본인이 받아야 될 임금의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0분을 보장해야 되고 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A 외식업체에서 휴게 시간을 잘게 쪼개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란 보통 대부분의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 혹은 화장실 갔다 올 수 없을 정도로 3분, 5분 이런 단위로 쪼개가지고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효다라는 판단을 받은 적도 있고요. 휴게 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라 그래서 처벌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휴가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것이냐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어필을 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노동부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소환을 해서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할 때에 사용자에게 휴게 시간을 보장했다는 증거를 제출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증거 자료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적인 어떤 문서에 의해서 채용 확정 통보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채용 확정 통지서를 문서로서 받았다든지 이런 요식행위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전화로 합격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워서 아마 이길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확정 통보를 받은 다음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일 혹은 근로계약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과정, 준비 행위 혹은 마무리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야 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고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하면서 보내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면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자문사 중에서 직원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가 대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구의 여자친구를 주말마다 만나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의 조치를 줬죠. 그런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말 것이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래 갔다 왔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건 업무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재해 처리가 안 되는 것이었고 무급 휴업 처리하거나 혹은 본인이 연차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을 해서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강력하게 본인이 담당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업무가 특수한 업무가 있었다. 그래서 회사의 업무가 질병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 책임도 따를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로복지원에 대해서 평균 70%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고 병원비라든지 이런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가능한 한 유급으로 쉬도록 해라 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직지원금 해서 직원들에게 대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 4월 3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근로자 생계를 위해서 유급으로 하라라고 하지만 유급으로 될 의무는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업 처리를 해도 모방을 합니다만 생계상의 안전까지도 배려를 한다면 또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공헌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회사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일정 부분들은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 자문사 중에 하나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직원들의 일부분을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은 당사자가 오해 없이 성실하게 협의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회사는 그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되 또 직원들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정리해고 단계에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희망퇴직이라든지 순환 휴업이라든지 이런 단계들을 보통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업을 하기 전에 먼저 회사의 경비들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혹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보다 전 직원들의 임금을 조금씩 삭감을 해서 그 비용들을 좀 십시일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해고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용자도 해야 될 것이고 근로자들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근로자들이 자문을 요청을 하면 상담료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단한 질문들 같은 경우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최근 들어서는 노동권익센터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셔도 무료로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요. 혹은 난 대면하기 싫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주셔가지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원하는 답을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리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클과 함께한 노무범시티의 대표 김기룡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